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늘 영국에서 돌아온 기성용 축구선수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모였죠. 한국과 브라질 간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 뛰기 위해서인데요. 기 선수는 무거운 입을 열어서 SNS를 통한 축구대표팀 최강희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도 찾아뵙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치권이 주목한 입은 손학규 전 고문의 입입니다. 손 전 고문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의 입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던 민주당은 이른바 대화록 사태와 맞물려서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앞두고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진작 민생을 얘기하는 정치권의 입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화록도 최동호 전 검찰총장 사태 정작 진실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입은 열리지 않고 있고 의혹을 증폭하는 입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입으로만 하는 공약, 거물 정치인의 입에만 의존하면서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야 될까요? 언론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입니다. 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 예스로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하늘도 좀 이상합니다. 네, 저희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본 쪽으로 확 비켜가서 한국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 다 피해를 입는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죠, 사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는 양자회담은 안 갔고 중국과 가졌죠?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하죠.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는데 핵무기에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서요. 북핵 보유를 반대하고 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자가 전했습니다. 다만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육자회담 개최를 통해서 조기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성의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견이 있군요. 그래도요. 네. 네네. 한일 간의 양자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 앞서 이제 태풍 이야기했습니다만요. 한국민들도 일본의 열도에 태풍이 강타하더라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우리 국민들 모두의 진정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도부만큼은 참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그렇죠. 네. 지도부와 그 국민들은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문제부터 해서 여야의 NLL 수호 공동선언 제안, 그리고 뭐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 그리고 지하경제 양상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을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LL 논란에 대해서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 한계선으로서 한 채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 의결로 공동선언하자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악이라고 하면서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렇게 예전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황우여 대표는 4대 악을 규정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을 지목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4대학이요? 4대학이요. 네. 종류가 좀 다르죠. 네. 예.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야 정치권의 게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은 안 한 것 같아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네. 예, 황우여 대표는 상당히 오늘 좀 신중하게 발언을 좀 이어간 것 같습니다. 자극하지 않고. 그렇죠. 네. 자극을 좀 덜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공약 파기와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주 원내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경제 민주화도 복지 공약 이행도 경제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로 친대기업 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던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집안이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걸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네네. 민주당의 손학규 고문이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심심할 것 같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셨던 분들 오늘 아마 좀 실망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나오시나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민주당 손학규 상임 고문이 오늘 최종적으로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김한길 대표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 손 고문은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의 총회를 모아서 2번이나 전달해 주시는 수고를 해준 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면서도 밤새 고민한 결과 역시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 30명 이상이 손 고문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손 고문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NLL 전국에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요. 손학규 고문을 차출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좀 깨하려고 했던 어떤 전략에 차질을 빚는 모습입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구원둥파라는 역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제 그랬었죠. 그 역할이 제대로 민주당의 의지대로 또 기대대로 안 돼서 서청원 전 대표만 지금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네네. 이번에는 NLL 관련 속보 좀 살펴보죠. 오늘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요. 참여정부 당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상경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요. 2008년에는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은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 그리고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당시 참여정부에서 이 기록물 관리를 맡았던 다른 인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이 소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겠어요. 그것도 이슈입니다. 네. 워낙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밀양 송전탑 관련 소식 좀 짚어보죠. 국회에서 송전탑이 세워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오늘이 밀양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벌써 6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반대 주민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위한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식 이름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변전시설 설비 주변에 주민들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주택 매수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토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법안은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법안 이름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네요. 네, 너무 깁니다. 네, 이렇게 일단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법안 이름이 아무리 길어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담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법 자체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니까요. 네. 공사는 제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 봐요. 진행은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마찰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1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로 지나실 때는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대중교통 전현지구 공사 때문에 신촌 오거리부터 연세대 명물거리 일대가 통제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요. 이 여파로 차량 속도 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특히 성산로 따라 정체 가중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한남대로 따라 교통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도 양 방면 많은 상태인데요. 우선 신사역부터 노년역,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 정체입니다. 반대편도 양재 시민의 숲에서 양재역, 강남역을 지나 노년역 쪽으로 차간역이 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경기 화성급 지역 출마제로 강력히 거론됐던 손학규 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김한길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화록 정국은 본격화돼서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이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들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네. 손학규 민주당 전 상임 고문이 김한길 대표의 삼고 초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 만나 뵙고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고 했는데 일단 뚜벅뚜벅 걸어가는 입장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 예. 아니 뭐 물론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손학규 전 대표님의 출마를 원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출마를 고사하셨고요. 네. 뭐 오일용 후보도 훌륭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흥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이번 선거는 뭐 서청원 후보 대 오일용 후보의 개인 간의 싸움의 의미도 있지만은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 박근혜 정부의 평가,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통 독선의 문제라든가 또 공약 뒤집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의 주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손 전 고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출마했을 것 같다고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성명을 보면은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 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조금 더 큰 정치적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큰 예. 정치 구상. 큰 정치라는 게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야권의 한 큰 판.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아마 정치적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시기라든가 과정을 조금 더 아마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후보인 5.16 지역위원장. 네네. 오랫동안 지역에서 갈고 닦아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도 약 5% 정도로 상당히 아깝게 낙선을 했거든요. 네. 젊은 정치인이고 참신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화성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일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놔요. 주장들을 많이 해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서청원 후보께서 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은 화성 지역 유권자들께서 아마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 확정되자 민주당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서청원 후보께서 사실은 너무 비리라든가 또 구태 이미지를 갖고 계셔가지고요. 사실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사면됐지만은 그러나 지금 후보로 나서신다는 게 정치 개혁에는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최근에 아들의 특혜 취업 문제도 불거져 있고 또 딸이 부정입학 관계로 해서 또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치 개혁이나 국민 통합과도 맞지 않고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분이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손학규 전 고문의 불출마에도 뚜벅뚜벅 허탈한 것이 아니다. 뚜벅뚜벅 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경북 포항 남 울릉군 지역 이 지역에서는 네네.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가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 허대만 후보가 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정말 재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까지 아마 5번 출마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결같이 의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민주당을 지켜온 의리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명재 후보께서는 사실 의리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장관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이번에 대화록에 대해서도 그래도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또 사실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과장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선거에 있어서도 이제 의리의 정치인과 의리를 저버린 정치인 이런 구도로 가고요. 예. 그리고 역시 새누리당이 의석을 잃은 이유가 전임 김영태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 상당히 좀 창피한 그런 문제 때문에 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데한 심판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에 대한 공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섭섭해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섭섭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분노하고 있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장관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 배반한 배신 정치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다들 김기춘 비서실장, 예. 서청원 대표 또 홍사덕 전 의원님 다 연상의 남자들인데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공천도 주시고 임명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다음에 한번 민주당에서 직접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경북 포항남 울릉군 지역도 이전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인 이상도 전 의원이 육선을 할 정도로 여권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성갑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좀 일단 현재 입장에서 보면 좀 둘 다 불리하네요. 저희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이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도를 갖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어찌 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에 믿져야 본전인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이 좀 박 대통령님께서 너무 불통 독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겉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한번 좀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회초리를 들으면은 아마 우리 민주당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박명재 전 장관의 공천에 대해서 참 너무하다. 좀 배신감을 느낀다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참여정부 네네. 장관 했던 분이 새누리당 쪽에 간 부분 참 씁쓸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또 다른 건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기준을 정확히 해서 사람을 인선해야 된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철새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장관을 등용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선거도 코앞에 닥친 선거도 걱정이지만은 정기국회에 민주당이 당 내와 또 원외에서 원내 투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대화록 이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좀 대화록 장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화록이 지금 불거진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벌써 네. 1년 동안 이 대화록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묻히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고 우리 국민들 어려운 문제 정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대화록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슈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네. 식당하고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음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생떼 쓰면은 대화록 음원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글쎄요, 저희가 생떼 쓴 것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뭘 은폐하고 삭제하고 하실 분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그렇게 부도덕한 저는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가 좀 신속하게 돼야 되고요. 예. 검찰도 좀 조용하게 수사해서 증거와 사실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중간 수사 발표라는 걸 통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검찰도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행보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수사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임상견 전 비서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관장을 맡았던 분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찰 수사 현재까지는 조용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시기에 또 지금 참여정부의 인사들을 조사한 다음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발표를 해놓고 참여정부의 비서관들을 소환한다는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검찰이 좀 너무 정치 바람을 타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한다, 발표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반성을 하고 좀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엄정한 수사 발표를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일방 한쪽이 유리하게 발표하면은 상대방은 좋아하겠습니까? 네. 이 대화록 문제 갖고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까? 좀 서로 네 탓이든 내 탓이든 이런 개파 간의 갈등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이미 대화록에 대해서도 거의 원문이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국민들도 판단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음원까지 공개해서 옳다 그러다 또 공개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차피 대화록 대화록을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거는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뭐 NLL 포기다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만 휘말리게 되고 예. 국민의 민생만 도외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국회가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죠. 네. 국민들이 짜증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생산적인 논의. 자, 네. 생산적인 논의 이전에 보면은 대화록 사태가 터지기 전에 최동호 전 검찰총장 관련한 문제. 네네. 이건 이제 쑥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네. 예, 이 문제도 사실 뭐 논점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뭐 이슈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네. 할 걸로 보세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뭐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자, 대화록 사태 등 결과적으로 쭉 보면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네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뭐 이른바 셀프 개혁 문제 뭐 곧 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이 국정원이 내놓는 안이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요? 들기로는 이제 뭐 기관원들 뭐 국회나 언론견 출입 금지하는 거 좀 담겨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무슨 계급 정년을 연장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 있는데 네. 저희가 얘기한 것과는 아주 빗나가는 얘기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개혁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 논의를 하되 뭐 저희가 근데 뭐 집권당이거나 뭐 국회자 일당이면 더 뭐 강력하게 추진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야당인데다가 또 제2당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뭐 저희 뜻대로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국민들의 그 기대와 염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힘으로 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만나서 연대 투쟁을 호소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원외 투쟁을 또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원외 투쟁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국회 중요한 일정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와서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중요한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당원들 또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원외투쟁은 계속 지속해야 되고요. 야권의 힘을 모아내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인데요. 4523님입니다. 정치인들의 입바른 소리 이제 정말 지겹네요. 언제쯤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실런지. 그때그때 국민을 유인하는 입바른 소리가 아닌 지킬 수 있는 진실된 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열사 5곳에 대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그 후폭풍이 매우 컸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큰 데다가 법정 관리 신청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 오너 일가의 도덕성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모레 2시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가운데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죠? 전체 피해 금액이 한 1조 5천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1조 5천억이요. 네. 네. 지금 전화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다. 1억 5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저는 그 동양 레저에 네. CP 상품에 그거 가입을 했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CP라는 거는 이제 기업 어음이죠? 예, 맞습니다. 기업 어음을 많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 어음을 샀는데 현재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됐죠? 지금 뭐 전 CMA에 돈을 넣었다가 네. 동양증권 쪽에서 그 전화가 왔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뭐 CMA에 돈이 많이 있는데 네. 왜 이 많은 돈을 여기 두냐? 네. 안전하고 고금리가 있다. 예. 뭐 CP라는 거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안전한 상품이 있다? 뭐 해가지고 이율이 6%, 7% 정도 된다. 단기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 되니까. 예. 이건 뭐 동양그룹이 망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받았거든요. 그 CMA 양도성엄 증권했던 거를 이제 기업엄 CP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 전화 권유를 받아갖고. 예, 맞습니다. 전화 권유는 어디서 한 거죠, 그러면요? 동양증권 지점에서 전화. 동양증권 지점에서요. 네. 예. 그 당시 그 사람 누구인지 이런 걸 다 증거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누군지 다 알고 있고요. 네. 네, 담당자도 알고 있고 다 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는 건가요? 거의 다가 저 같은 피해자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뭐 집회 같은 데 나가보고 하니까 네. 뭐 나이 드신 피해자분들도 많고 아주머니 분들도 많고 네. 뭐 이런 분들이 뭐 CP가 뭔지 뭐 채권이 뭔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전화로 권유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망하기 전까지는 더 높은 이율을 받으시니까 이쪽 상품으로 더 하라고 권유받아서 했는데 결국 지금 망할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안전한 상품이고 뭐 3개월 후면 된다. 뭐 동양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는데 네. 이게 뭐 6%, 7% 바라고 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20, 30%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네. 너무 좀 어처구니 없어서 잠도 잘 안 오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피해자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뭐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소송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지금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개인 피해자들이거든요. 뭐 기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 피해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가지고 예. 앞으로 진행되게 될 그 뭐 보청관리 절차 같은 거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권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변호사하고도 상담하고 또 그 대표를 또 선정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건 다 진행이 됐습니까?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까? 지금 인원으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금액으로는 한 3,500억 정도를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3,500억 원. 네. 예. 그 돈이 참 어떤 돈이겠습니까, 정말. 예. 네, 맞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모레 집회를 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의 집회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그 동양그룹 그쪽에서 잘못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와 금감원에서 이렇게 상황이 될 때까지 되게 방치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방치한 것이 많다고 언급해 주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개인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걸 뉴스나 그런 거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 건데요. 네. 개인 투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벌써 기관 금융권 같은 데서는 이쪽 동양그룹 자체가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알고 예. 벌써부터 2년 전부터 투자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는 걔네들이 돈을 못 끌어오니까 일반 개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불량 상품을 팔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막지도 않고 여태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중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양그룹이 해체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들과 관련해서 총수 일가의 부도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책팀의 이기웅 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단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가장 최근인 올해 7월부터 판매한 주식회사 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1,500원가량 발행해서 동양증권을 통해서 이제 판매한 부분인데요. 네. 예, 이게 비교적 이제 우량한 계열사로 알려졌던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했던 것인데, 예. 지난 10월 1일에 동양시멘트가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돼서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질 경우 이 기업업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현 회장은 최근 9월까지도 부도나 이제 법정 관리 행을 부정해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전가한 혐의로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을 이제 구체적인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고요.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경우에는 계열사들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해 온 점이 있는데요. 예, 이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더욱 양상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현 회장과의 이제 공모 내지 관여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비교적 예. 우량 기업인 동양시멘트의 예. 주식을 담보로 예. 1,500여 원의 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어음을 발행한 부분들이 결국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자신들의 그룹 내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피해를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한테 이제 피해를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지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오후에도 그 금융당국도 검찰에 고발을 같이 했고요. 예. 뭐 동양증권 노조에서도 앞으로 검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정진서 사장과 현 회장 예. 두 이 지배그룹에 있는 최고의 이 경영권자들이 서로 이렇게 모종의 공모원에 관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내지는 관여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계열사 관계이다 보니까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다른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매입하지 않은 점이 이를 좀 반증하는데요. 우량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그 지금 기업어음이 굉장히 고수익, 고이자를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들이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이자라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적게는 한 4, 5%에서 높게는 한 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일반 이제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이자율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 CP를 샀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 투자자들 한 5만여 명이 이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영업 정지라든지 또는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기업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그런 같은 그룹 계열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그 동양증권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한 그 금액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요. 먼저 지금 그 법정관리 행위 이루어진 동양레저라든지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 모두 이제 순환 출자의 고리에 있다가 모두 법정관리 행위 되었습니다. 동양증권도 이러한 동양그룹 내 순환 출자 고리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 출자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은 이혜경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예, 일단 재벌 총수 일가의 그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인출한 이제 재산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앞으로 좀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 보관한 6억 원과 금괴들을 인출하겠다는 의혹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금괴라든지 그 인출된 자금들이 과연 이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재 출연 형식으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좀 사적인 그런 피해를 막고자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본인들의 이익만 빼돌린 것인지를 좀 검찰 조사에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그렇게 빼돌린 행위 자체는 지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도 했고 금융당국에서 검찰 고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등의 이제 법정 관리행을 알면서도 사채 등을 발행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많은 돈 또 쌈짓돈을 가져갔다면은 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손실 보전 의무 이건 당연히 지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에서는 현 회장의 이제 사재 출연에 대한 압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룹 내 최고 책임자로서 부실 경영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저희도 고발했지만 형사처벌은 당연한 거고 이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요.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이쪽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당국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동양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현재현 회장에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발을 한 것인데요. 2차적인 책임은 일단 재벌 총수의 좀 전횡을 막지 못한 그런 기업 내의 그 인사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 내 사회이사라든지 감사위원들이 이런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나 이제 금융감독원의 금융당국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위험성이 높은 부실 기업어음들을 일반적인 이제 개별 금융 소비자들에게 판매토록 방치를 했다는 점에서 그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과거 이제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LIG건설 GP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앞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신뢰가 계속 이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문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형사처벌까지 가능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도덕적 책임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은 좀 금융당국이 면하기 힘들 것 같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의 이기웅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인데요.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은 예스인데 예스로 문자 의견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혜 님인데요. 대화록 사태 이제 정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도 문자 보내주시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도 여러분과의 대화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